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무순위 청약 제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당첨만 되면 큰 시세 차익을 얻는 로또 청약으로 수백만 명이 몰리며 과열 논란을 부른 무순위 청약 제도가 앞으로 달라집니다. 무순위 청약 제도의 과열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신청 자격과 거주지 요건 등을 강화한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동탄역 롯데캐슬은 한 가구 모집에 294만 명이 신청하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로또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과열이 가라앉지 않자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해 집이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무순위 청약 제도의 과열 사례를 제시하며 문제가 됐던 상황을 짚고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간략히 짚은 보도였는데요. 무순위 청약 제도의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부의 대책을 다뤘는데 관련해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달라지는 무순위 청약 제도의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거 정부는 집값 급등과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빚자 지난 2021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미분양 물량으로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바 있는데요. 그 이후 누구나 조건 없이 청약을 할 수 있어 무순위 청약이 다시 과열 양상을 빚게 되자 또 한 번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게 됐습니다. 달라지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무주택 청약 개선 방안에서는 거주지역 요건이 신설됩니다. 시세 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 요건을 부여하는 방식인데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전처럼 전국 단위로 청약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더 높은 부양가족 수 가점을 받으려는 위장전입 시도를 잡아내기 위해 앞으로 부양가족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예정인데요. 기존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 확인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병원 약국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과 건강보험 서류 제출은 주택 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대기오염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세계보건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1%만 기준에 맞는 건강한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결과를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 다카 거리는 스모그로 눈을 뜨기 힘들 정도입니다. 석탄을 연소하는 벽돌 가마가 오염을 가중시킵니다. 대기오염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저소득 국가에서 훨씬 심합니다.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5억 명 넘는 어린이가 건강에 해로운 공기를 마십니다. 이곳에서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등 대기오염이 극심한 나라의 사례를 보여주고 그 심각성을 전한 보도였는데요.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등에서 오염된 공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전했는데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관련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등 관련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살펴봅니다. 환경부는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합니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가 가장 많은 달로 꼽힙니다. 특히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며 건설공사 확대,
영농 준비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 요인 등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좀 더 강화된 추가 대책 추진이 필요한데요. 이번 총력 대응은 생활공간 국민건강보호,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공공부문 배출 저감 확대, 현장 소통 및 대국민 홍보 등 4대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 역사, 철도, 공항터미널은 환기, 공기 정화 설비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자체적으로는 습식 청소 횟수 확대 등 평상시보다 강화된 실내 공기질 관리 조치를 합니다. 운행차는 배출가스 측정 장비와 단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배출가스 현장 점검과 함께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을 집중 단속하여 불필요한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공공부문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 조치를 1단계, 관심부터 2단계, 주의 수준으로 격상하여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는데요. 여기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국민 소환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구속 기소된 양양 군수에 대해 주민 소환제를 통해 투표를 진행했지만 개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표하지 못한 상황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직을 잃은 지방 선출직 공직자는 시행 첫해 지방의원 2명뿐. 개표 요건의 벽에 막혀 주민소환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투표 절차까지 가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민 소환을 청구하려면 유권자의 10에서 20%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저런 현실적 이유로 문턱을 넘기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서 언급한 주민 소환제에 대해 한계점과 보완해야 할 점 등을 다각도로 짚어본 보도였는데요. 주민 소환이 청구되었지만 결국 무산된 양양군수 사례를 다룬 보도였는데 해외 주민 소환제는 어떤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인지 등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해외의 주민 소환제, 국민 소환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민 소환제란 선거로 뽑은 사람 중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제를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하위 개념으로서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을 지역 주민들이 소환하는 주민투표제의 의미로서 주로 시행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소환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2006년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신규 제정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해외 각국에서도 국민 소환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대한민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국은 하원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이 가능한데요. 소환은 소환원인 발생 6주 이내에 지역 유권자의 10%만 서명하면 가능합니다. 소환 대상은 형사 문제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대통령까지 소환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견제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타이완은 2020년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2021년 첫 소환에 성공했고, 미국 일부 주에서는 주지사와 주의회 의원에 대한 소환이 가능하며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도 국회의원 소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